월간 디자인의 팟캐스트 오프 디 레코드 시즌2 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몰입과 집착입니다. 얼마 전 끝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의 주제가 게임 체인저였죠. 그리고 저희 월간 디자인의 이 키워드를 몰입과 집착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풀어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은 어쩌면 창작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애티튜드인 이 몰입과 집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 월간 디자인 주제관을 이 타이틀로 만들어주신 텔레포트의 이승준 대표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대표님 개인적인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텔레포트에서 4명의 공동대표 중에 1명을 맡고 있고요. 즉흥 잼밴드 까데오에서 음악 빼고 나머지를 다 하고 있는 이승준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아직 텔레포트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저희를 소개할 때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겸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케팅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리고 브랜드 전략 혹은 이제 디자인에서는 브랜딩이나 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다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바운더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했는데 옛날에는 디자인계에서는 동업은 하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무려 뭐 2명도 아니고 4명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네 분이 어떻게 조금 만나셨는지 어떤 인연으로 뭉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4명은 전에 이제 스와이프라는 마케팅 대행사,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함께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저희가 4명 다 이제 붕 뜨게 됐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뭔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제가 퇴사하고 뭔가를 텔레포트라는 이름도 생각하고 뭔가 형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이제 퇴사를 하게 됐다고 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좀 덜한데 그 20대 초반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제 모토가 그냥 재밌으면 그러니까 가장 모든 판단의 기준에 1순위를 재미로 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지인들이 생기다가 같이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해서 거기서 또 가서 또 음악 쪽 일도 해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제가 팟캐스트를 오래 했는데 서울 패션 라디오라는 거기 같이 멤버였던 분이 이제 그 전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언더그라운드 레이블 그만뒀다고 하니까 그럼 와 해서 이제 지금 같이 동업자인 친구랑 같이 둘이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다 다른데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비자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그 본질은 똑같고, 그게 뭐 음악이면 유통사와 얘기해서 뭘 프로모션을 얼마나 더 하고 뮤비를 어떻게 더 찍고 이런 거고, 패션 브랜드여도 또 뭐 무신사나 이런 유통망들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구자를 받아야 되고, 그럼 룩북 어떻게 찍고 또 컨텐츠를 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똑같이 느껴지긴 해서 지금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는 그래서 이거저거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다고 하셨지만은 까데오 같은 팀에 또 하시는 거 보면 여전히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즉흥 잼밴드에서 음악 외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네, 혹시 뭐 까데오 밴드에 대해서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까데오는 이제 3인조 즉흥 잼밴드에다가 플러스 1으로 이제 제가 이제 붙어 있고, 저는 이제 저 형들이라고 부르는데 형들이 음악을 만들면 그 음악을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전달할지,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 밴드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맡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이외의 방향들에 대해서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는데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끝나자마자 일본 투어를 갔어요. 요번에는 이제 간 게 빔즈 레코드라고 이제 빔즈의 레코드 파트가 있는데, 거기랑 이제 한국 뮤지션 최초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제품도 나오고 CD도 거기서 선발매하고 라이브 영상도 찍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사쿠사에 있는 푸글렌이라는 카페에서 또
저희가 막 큰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완전 바로 코앞에서 무대 단이 없는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을 가장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일본에서도 그런 걸 보여주면 좋겠다. 저번 투어 때 너무 공연장에서만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라디오 같은데 일본 라디오 도쿄 FM 나가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레인지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심사숙고하고 정말 고민 끝에 파트너를 텔레포트라는 팀과 함께 하게 됐는데 월간 디자인 주제가는 준비하면서 이제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문장으로 좀 공간을 구성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논의가 시작되는지 약간 복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연은 사실은 그 전부터이기는 하죠. 네. 박종우 기자님이었나요?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월간 디자인을 학생 때부터 본 이제 팬으로서 원래 이제 패션 쪽이랑 일을 했었으니까 패션 매거진들을 많이 초대하다가 제가 어떻게 박종우 기자 알게 돼가지고 박종우 기자님을 초대를 드렸어요. 저희 보드게임 이벤트에. 그래서 저희가 만든 보드게임 이벤트에 오셔가지고 보드게임도 해보고 재밌다고 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보드게임 좀 보내달라. 편집장이 궁금해하신다. 그래서 또 대편집장님께서 궁금해하셨구나 하면서 또 딱 보내드려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오셔서 보자고 하셔가지고 찾아뵀었고 그때 처음에 얘기하셨던 건 윷놀이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문화 대수선이라는 디자인 하우스의 프로젝트에서 월간 디자인은 윷놀이로 해서 게임으로 접근해가지고 뭔가 재밌는 걸 해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오타쿠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건 당연히 너무 좋아했고 지금이야 조금 이제 바빠서 업데이트를 많이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오타쿠 컬처나 특히 게임에 대해서 약간 뭔가 묘한 사명감 같은 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새 시대 이제 패션이나 이런 데서도 문화적으로 되게 접목돼서 많이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슈프림이 스케이트보드 컬처를 가지고 했고 스투시가 서핑보드, 서프 컬처를 가지고서 뭔가 브랜드의 방향을 이끌었듯이 저는 그런 브랜드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텔레포트도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윷놀이를 얘기해 줬을 때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윷놀이를 어떻게 재밌게 리뉴얼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리뉴얼을 했었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디자인 하우스가 매년 작지만 좀 저희 나름대로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캠페인이라고 해서 작은 것이 더 아름답고 중요하다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월간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자매지들도 함께 그런 캠페인을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명절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옅어지는 것 같다. 이거를 좀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매지들이 각자 자기 스타일로 좀 풀어보자. 이게 좀 이야기의 발단이었고 저희는 디자인하우스 매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이지만 또 가장 젊은 타겟층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잡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된 것을 좀 캐주얼하고 좀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모티브의 어떤 중심에 되어 있었던 게 윷놀이고 그 와중에 박종우 기자가 저희한테 이제 그 제작하신 보드게임을 보여준 거죠. 이 팀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호흡을 맞춰보고, 그 인연이 되어서 월간 디자인 주제가까지 함께 하게 됐죠. 그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올해 주제가 게임 체인저였잖아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라는 타이틀을 하겠습니다라고 유관 부서들한테 이걸 겁나게 먹고 이게 뭐냐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큰 주제를 덕후라는 키워드로 결국은 받아가지고 풀어내신 거잖아요. 이 주제의식을 좀 어떻게 풀어냈는지 또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네. 게임 체인저 저도 딱 들었을 때 이제 월간 디자인과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판타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작년에 AI였고 막 하니까 아주 시의성 있는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AI 하라고 그러면 저는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선정도 안 해주셨겠지만. 그래서 게임 체인저를 딱 들었을 때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어느 시기에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걸 되게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그 전에 저희끼리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김종화 대표님과 저랑 둘이 먼저 스타트를 하면서 나중에 팀원들이 붙었었는데, 저는 이제 편하게 이제 종팀이라고 부르는데, 종팀이랑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몰입이 세상을 바꾼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저랑 막. 왜냐면은 요즘에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에서 엄청나게 주목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게 과몰입할수록, 옛날에는 과몰입하면 또 안 된다, 이게 뭔가 대중성을 지켜야 되고, 뭔가 이런 좀 제약들이 있고, 그 이후 시대에는 이제 융복합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거저거 하는 게 또 메리트가 있는 세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또 누군가의 방법론에서는 정말 과몰입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어떤 매체나 기회를 타면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도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게임 체인저를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게임 체인저를 막 고민하다가 처음에 막 스티브 잡스, 버지라블러 이런 사람도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건 유튜브에 사실 너무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좀 저는 오글거린다고 생각했는데 과정을 얘기해야겠다. 왜냐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오글거렸던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러다가 갑자기 종화 팀장님이 너 오타쿠잖아. 덕후 오타쿠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딱 모두가 그러네, 그 과몰입이랑 덕후랑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타쿠 컬처 쪽으로 방향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트렌드 전문가 분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요새 어떤 대중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받는 4가지 타입의 인물들인데,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덕후였어요. 네, 자기의 몰입을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또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도방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제를 잘 정했구나. 네, 뒤늦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복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몰입과 집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 과정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이 컨셉을 잡고 실천해 나갔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죠. 기억이 다 사라지긴 했는데 우선 회의실에 계속 갇혀 있었던 생각이 나고요. 종화 팀장님이랑 칠판 갖다 놓고서 계속 막 적으면서 막 이거저거 생각하고, 이게 맞니 아니니 막 하면서 오타쿠라는 키워드, 과몰입, 몰입, 오타쿠로 떨어졌고, 그러면 그거를 오타쿠 컬처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건가, 이거는 그 석호가 아니니까, 이제 진짜로 오타쿠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거를 통해서 몰입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몰입을 오타쿠 컬처로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고 어디까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을 고민했고,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 같은 것도 되게, 저희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커스텀 타입 하는 한글이나 영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제일 주특기 같은 거긴 해요. 근데 일부러 좀 그런 걸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내부에서 막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과정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편집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는 막 이거 오타쿠 이게 맞나?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려나 이러면서 막 들고 가기도 했어요. 이거는 협업이긴 하니까. 근데 딱 오타쿠라는 걸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안 해본 거라서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저희한테 오타쿠라는 타이틀과 함께 몰입과 집착이라는 타이틀을 함께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되게 쉽게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는 숙명이 있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맞춰야 되고, 그의 니즈를 반영해서 잘 솔루션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야. 이게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디자이너의 정의였다면은, 물론 그 정의도 중요하고 유효하지만은, 그 외에 자기 영역을 정말 깊게 파던 사람들, 예전에는 그냥 아마추어지,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더 주목받고, 조명받고, 이게 꼭 디자인계든
아니면 디자인계가 아니든 창작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make sense 된다. 그러면 한번 밀어붙여보자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주제를 잡은 것까지는 저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이 다키마쿠라라는, 네, 이게 맞나?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너무 조금 음침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처음에는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선정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타쿠 컬처에 완전히 좀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종화 팀장님은, 제 파트너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오덕페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되게 유명한 오타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베개 들고 있는 게 화성인 발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고, 종화 팀장님도 이제 그걸 기억하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도 아마 편집장님도 오타쿠 계열이셔서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음침함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사실 그거는 2D 캐릭터를 물성으로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종화 팀장님은 그렇게까지 깊게는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매개체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유효했고, 좀 더 그 디자인에 대해서 깊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왔을 때는 더 조금 흥미롭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던 것 같고, 제가 계속 나가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부인을 전시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좀, 한 20대는 딱 보자마자, 다키마쿠 이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에 따라서 좀 이해도가 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세워진, 사실 진짜 제가 이거 진짜 약간 찐 몰입이다, 찐 집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다키마쿠라까지는 처음부터 컨셉 안에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시계탑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누구의 만행입니까, 이거? 편집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운데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긴 했어요. 네네. 텔레포트의 방식 중에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끝나면서 팝업이라고 얘기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걸로 사실은 좀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꼭 넣는 게 소비자들이 뭔가 경험하고 좀 더 이 이벤트가 왜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알려주면서 이걸 갖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뭔가 구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것을 잘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넣으려고 이거 뭐였죠? 입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네, 진실의 이런 걸. 노말 휴일에 나오는? 예. 처음에 그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도 할까, 뭘 할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여기를 그러면은 오타쿠들이 모이는 디자이너들과 오타쿠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설정하자. 그리고 그 광장이 시간과 정신의 방처럼 느껴지면 좋겠다 해서 밖에는 다 어두운 색이고 막 디자인이 들어갔었는데 안에는 완전 하얀색으로 넣어가지고 하고, 이제 광장을 상징할 수 있는 시계탑을 넣고 그 밑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 했었죠. 시간과 정신의 답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네,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도 놀랐는데 더 나아가서 또 저희가 약간 복권처럼 이렇게 스크래치로 이렇게 긁을 수 있는 카드도 마련하고, 심지어 제가 그만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로 사이트까지 만드셨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도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0팀의 디자인 주체들이 다키마쿠라의 디자인을 해주었잖아요. 디자인을 해줬는데 그들이 사실은 바쁜 시간을 내서 참여했는데 이들도 함께 뭔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로직상 소비자들이 와서 뭔가를 경험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디론가 외부로 들어가서 이 20팀에 자기가 관심 있게 본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좋겠다 까지가 얘기가 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포스터 형태의 뭔가를 하자 해서 급하게 또 막 4일 만에 해버리고 3일 만에 해버리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 스크래치 카드라고 이제 저희가 거기서 지칭을 했는데, 전시를 오는 사람들의 특성인데 대충 보거든요. 근데 뭔가를 자기가 긁어보고 뭔가를 행동하면 거기 안에 이제 누구고 무슨 메시지가 써있고 하면은 그걸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기폭제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보고 오신 분들도 그걸 긁고 이거는 뭐
뭐예요? 하면서 물어보면은 이건 토담 작가인데 토담 작가는 뭐 에반게리온의 레이를 정말 자신의 부인이라고 생각해서 레이 내 거라고 써놨습니다. 정말 찐 몰입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웃으시면서 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서 그럼 이게 다 그런 메시지 들어있구나 하면서 보시는 게 이제 이 전시에 몰입하기에 되게 좋았고 저희는 이제 화보 많이 해보니까 뭔가 그래도 기념품이 될 만한 걸 가져가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긁을 수 있는 동전도 만들어서 같이 코인을 드렸죠.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설마 이게 되겠어 했었던 것들을 다 구현을 하신 팀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번 주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건설적으로 만들었다 이야기는 했으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재밌게 해서 어려웠던 부분은 예산이랑 그리고 돈이랑 시간이었어요. 아니. 예산이랑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실제로 많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른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다 하면서 돈 벌면서 하려니까 이게 확실히 좀 빡세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려웠고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런 반성도 했어요. 그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면 결국엔 클라이언트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건방지게 했었는데 제가 결정해도 개쩔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했구나. 내 잘못이다. 아니요, 저는 쩔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힘든 거는 정말 없었고 저 사실 좀 죄송할 정도로 중간에 편집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스킵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막 우겼어요.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편집장님이 그래 해라 이런 느낌으로 약간 넘어가 주신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했고 근데 그런 거 좀 어려운 게 정말 없긴 없었어요. 갑자기 약간 이렇게 주마등처럼 과거에 근데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새 약간 관리자 혹은 클라이언트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런 거 이런 거 해주세요 였다면은 요새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풀어나가는 방식은 차라리 나 투두 리스트를 만들자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뭐 약간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주제가는 만든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명분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단한 주제관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덕후 인물 이야기를 자처를 하셨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도 약간 덕후 계열이라는 걸 좀 들킨 느낌이기도 한데 이런 접근과 키워드가 실제로 텔레포드가 클라이언트 잡으러 할 때도 좀 유효하게 작동을 하나요? 유효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우선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소비자가 20, 30대, 40대까지예요. 그리고 그 나이대가 딱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일본 문화가 풀리면서 이제 그 문화들을 다 받아들인 첫 세대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문화에 익숙하고 그 문화를 어떤 브랜드에서 구현했을 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키에서 이제 SNKRS라는 라인의 앱이 한국에 최초로 발매됐을 때 그때도 나이키만을 위한 게임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라이트하게 이렇게 벽돌 깨기랑 뭐 이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것들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엄청난 오타쿠는 아니지만 저희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약간 디폴트로 있는 게임들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어린 친구들이 와서 또 엄청 재밌게 하고 사진 막 찍으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끝났을 수도 있고 아직 오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조만간 이제 토스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머니그라피에 팝업을 하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미연시의 형식으로 머니그라피의 MC들과 함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미연시 형태의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미연시 형태는 진짜 빡센 형태적으로는 오타쿠적인 정말 찐 오타쿠들이 즐기는 게임 형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반영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기발하다는 얘기는 확실히 좀 듣는 것 같기는 하고 그 소비자들이 분명히 좋아하고 있다고 느끼기는 합니다.
오늘날 소위 덕질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몰입과 또 집착의 어떤 상징과 같은 덕질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해요. 네. 예전에만 하더라도 뭐 사실 오타쿠라는 말 자체가 그냥 그대로 쓰이지 않고 덕질이라는 용어로 좀 순화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이 자리하게 되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결국 언어라는 집 안에서 다들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심지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오타쿠 하면은 가지는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타쿠의 핵심적인 의미는 가져오되 차별화되는 말로 이제 뭐 오덕쿠 하다가 이제 덕후 하고 그게 이제는 정말로 그 오타쿠와는 완전히 좀 분리돼서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오타쿠가 세상을 지배한다 아니라 덕후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고 저는 대표적인 게 그 케이팝 덕후라고 하는 게 케이팝은 진짜 덕질할 게 많고 쇼츠에 계속 뜨고 그럼 어떤 특정 아이돌의 팬들만 아는 밈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덕질하는 거가 정말 그 덕후라는 단어가 엄청 의미가 확장되고 그게 저희한테 막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 시대 정신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승준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때부터 엄청 동경하던 월간 디자인의 얼굴 한번 비춘 것도 너무 영광이었는데 주제관에 초대돼서 주제관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너무 뜻깊고 올해 가장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매년 진행을 하지만은 월간 디자인 12월을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와 한국 디자인 영감으로 채우고 있어요. 이미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같은 경우는 1983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41년 됐거든요. 저는 매년 12월호로 보면서 이거야말로 몰입과 집착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품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뭐 알값을 어떻게 돌리느냐, 뭐 파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뭐 그래픽이라고 한다면은 별색을 무슨 색을 쓸 거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회사 안에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포인트에 몰입과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조금 더 디자이너들이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월간 디자인의 팟캐스트 오프디 레코드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쉽겠지만은 저희 오프디 레코드가 이번 에피소드를 끝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더 발전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디자인 최명원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